자, 그러면 미국 입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개수는 대부분 10개 정도 지원을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커먼 앱뿐만이 아니라 또 UC 계열은 UC 따로 또 커먼 앱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학교마다 또 서플리멘터리 에세이가 뭐 2개, 3개씩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10개 넘게 지원하는 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고요. 정말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또 쉐이핑을 또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막 하나 썼다고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보통 10개 정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추천서 이슈도 있어서 보통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10개 정도로 그러니까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0개를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미국 내에서만 10개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보통은 세 곳은 리치라고 해서 조금 높은 곳. 네, 그 다음에 타겟이라고 해서 네 곳은 이제 딱 나의 스펙과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곳. 그 다음에 내가 보험으로 삼을 수 있는 곳, 세 곳. 이런 식으로 reach, target, safety를 세 개, 네 개, 세 개 정도로 나눠서 넣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정석적인 그런 분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학생 성향을 고려해서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이 친구가 야망이 있는 친구예요. 이 야망이 있는 친구면은 ED를 아예 안 쓸 수도 있습니다. ED를 안 쓰고 ED 붙으면 거기에 커밋을 해버려야 되니까 ED를 안 쓰고 전부 레귤러로 높은 데를 쫙 다 쓴다든가 EA 물론 활용하겠지만 네, 그런 경우도 있고 혹시 불안이 높은 친구라면은 EA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이프티를 하나 좋은 세이프티 카드를 하나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B 과목 선택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처음에 intended major가 뭔지 그 어필을 하는 그 부분에 맞춰서 HL 레벨, 하이어 레벨 과목들은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미국 대학은 잉글리시 A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던데 사실이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중요하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스템 계열이면 SL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HL 잉글리시 A가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게 없는 경우에는 나의 영어 능력을 다른 걸 통해서 이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번거롭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잉글리시 A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진짜 탑 학교 입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그 표준화 시험 점수가 확실히 높아줘야겠죠. SAT 1500점 이상 뭐 이런 식으로 ACT 33점 이상 이런 식으로 확실히 높아줘야겠죠. 딱히 피해야 하는 과목은 없고요. 물론 이제 점수라든지 저희 다 배웠죠. 앞에서 점수라든지 아이 성향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서 하긴 해야 되겠지만 뭐 영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선호하는 과목, 비선호하는 과목이 좀 있는 반면에 미국은 뭐 그런 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학생의 이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학생의 캐릭터가 잘 보이면 그게 가장 좋은 거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짜거나 했을 때에도 여기는 이 학교에서 뭘 오퍼링을 하는지를 다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는 아이비를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얘는 이렇게 짰네? 그러면은 이게 너무 쉽게 짰는데 라는 게 이제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너무 쉽게 짜면은 안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저기 써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AP가 필요하냐라는 부분은 제가 아마 입시전략 1회차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포트폴리오상 보완이 된다면 오케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IB GPA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IB가 내가 전공에 맞게 과목 선택이 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나는 IB만 하기에도 벅차다. AP까지 하는 거는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AP는 아예 안 하는 게 더 나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AP를 그냥 학원에서 이제 배워가지고 시험만 보는 것보다는 온라인 어크레디티드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 1년 동안에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아예 1년짜리 코र्스를 듣는 게 AP 시험만 보는 것보다는 더 알아준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AP를 따두면 뭐 졸업을 앞당길 수는 있죠. 크레딧 처리가 되니까. 그치만 뭐 IB도 사실은 IBHL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크레딧 처리가 되기 때문에 꼭 AP를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NO라고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학교별 인재상 파악. 이것도 다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학교마다 어떤 아이들을 선호한다 이런 게 되게 다르거든요. 어떤 학교는 정말 공부벌레 같은 아이들 좋아 이런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뭐 뭐든지 다 잘하는 뭐 올라운드인 친구가 좋고 어떤 학교는 확실한 나만의 뚜렷한 개성 있는 관심이 있는 친구가 좋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재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검색창에 Common Dataset이라고 치시면 예를 들어 Harvard Common Dataset 이렇게 치시면 거기서 이제 발표하는 스탯 뭐 통계 같은 게 이렇게 쭉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요소는 중요하고 이런 요소는 very important 하고 이런 요소는 뭐 consider 하고 이런 걸 가지고 어느 정도 이 학교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거를 유추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 제가 예시로 하필 들었던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다 considered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고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가 중요한지 저희가 그걸 보고 추리할 수는 없고 다만 학교 웹사이트라든지 그 외에 다양한 이제 통계 자료를 통해서 보통 컨설턴트들이 추리를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개드렸던 니시 사이트에도 이제 동문들이라든지 졸업생들이 남긴 뭐 학교 분위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참고하기도 하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것도 역시나 되게 중요한 컨설턴트의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나 이제 다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딱 세팅을 해서 이렇게 하기는 좀 그랬고 다만 이제 마지노선이라든지 아니면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다 이 정도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는 IB 센터 입장에서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11학년 1학기 전에 11학년 들어가기 전에 SAT, ACT는 끝내는 게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그러니까 IB를 하면서 SAT를 한다는 게 생각보다 정말 어렵거든요. IB를 정말 이렇게 높게 유지를 하면서 SAT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점수가 있어야 11학년 끝나고 여름방학 때 바로 이제 파이널 스쿨 리스트를 짤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전에 어느 정도는 예비 리스트를 가지고 그거를 염두에 두고 모든 액티비티들을 짜 나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SAT, ACT는 11학년 시작 전에 끝내는 게 좋다. 근데 정말 내가 이거를 놓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11학년 끝난 여름이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되겠죠. 예. 그렇지만 그 전에 끝내는 게 훨씬 더 이상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가장 이런 미국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시작하기가 가장 좋은 그런 때는 9학년 2학기에서 10학년 1학기라고 보고 있고요. 이래야 아무래도 학과별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학교별로 쉐이핑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이시들을 여러 가지 트라이를 해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아카데믹한 것들도 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9학년 2학기에서 10학년 1학기에 시작하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